목포로 떠난 건설 여행 2부로 돌아왔습니다. 호남은행은 민족 자본으로 일제 경제적인 저항을 한 거잖아요. 이런 곳이 목포에 또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있는 이제 목포역하고 유달산 주변을 오래된 시가지라고 해서 원도심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원도심에는 이제 민족 자본으로 세워진 곳들이 되게 많아요. 목포 화신연세점이 대표적이거든요. 목포 화신연세점이 뭐냐면 1932년도 목포 긴자 사거리에 지어진 이제 구 목포 화신연세점이라고 있었죠. 이제 당시 서울에 있던 화신백화점의 목포 지점이거든요. 이 화신백화점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생긴 유일한 민족자본 설립 백화점이에요. 네, 근대 교육을 받은 이제 건축가 박길용 선생님이 좀 설계를 했고요. 최초의 근대식 상업시설입니다. 네, 그 목포 지점인 화신연세점은 조선인이 운영을 했거든요. 민족 자본이었던 거죠. 이후 한국인 서병재 씨와 서병인 씨가 있는데 각자 역할이 있어요. 뭐예요? 서병재 씨는 직접 인수해서 화신백화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서병인 씨가 있어요. 네. 백화점 수익금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아, 대단한 분들이시네요. 훌륭하시네요. 네, 훌륭하신 분. 지금까지 우리가 쭉 돌아본 시설들 가운데서 공통점이 네. 있습니다. 네. 이 목포의 오래된 시설물들은 대부분 이것으로 지정돼 있는데 그것은 정답! 뭐? 국가등록문화유산? 역시 사장님 자격이 있으십니다. 야. 뿌듯하네요. 네.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약간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우리가요. 아시다시피 1995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선 총독부 건물 있지 않습니까? 역사 바로기 세우기를 한다고 하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그거를 허물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대전 지점이 철거가 됐고 2006년 같은 경우에는 영천 비행장 경납고 1기 이 문화유산 등록 예고 이틀 만에 완전 파괴를 해버린 거예요. 어두운 과거도 우리의 역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남겨가지고 우리가 이런 아픈 역사를 겪었다는 걸 후손에게 남겨줘야 되는데 당연하죠. 너무 성급하게 이거를 없애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된 시설물들이라도 좀 오래 보존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는 상식인데 왜 이렇게 섣부르게 철거를 한 걸까요? 일단 국가유산으로 등록이 되면 여러 가지로 제약이 좀 생겨요. 이 때문에 소유자들이 등록을 좀 꺼려요. 네. 그래서 보존 대신에 이제 좀 철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등록 국가유산 제도. 소유자의 활용 의사를 반영해서 국가와 소유자가 함께 보존하고 가꾸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국가유산 하면 뭔가 좀 유리창 안에 넣어놓고 만질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건물들은 역사관으로도 쓰고 전시관으로도 쓰고 정말 다양하게 썼네요. 맞아요. 이 원형을 그대로 두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등록 국가유산이거든요. 그래서 근대 건축물로 이제 등록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카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정말 역사적 시설물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목포하면 국가유산만큼이나 빠질 수 없는 게 이 먹을거리, 맞아요. 음식 아니겠습니까? 네, 이 먹포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목포에는 왜 이렇게 맛있는 산의 진미들이 많은 걸까요? 아따, 여기가 또 항구 도시 아니요. 일단 목포 자체는 약간 그 땅덩어리가 좀 작지만 바다면 바다, 강이면 강, 또 육지면 육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호남 평야와 영산강이 다 만나는 곳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돈과 일자리가 넘쳐나는 곳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목포의 목자가 일단 나무 목자지만 우스갯소리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도 목이 좋은 곳이다. 그래서 사람들과 돈이 몰려온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돈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또 노래도 부르고 풍리도 즐기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노래를 하나 들려드릴 테니까 이 노래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비 내리는 호남선 정답! 남행열차 벌써 알아요? 너무 유명한 곡이잖아요. 그럼요.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으쌰라 으쌰! 으쌰라 으쌰! 아싸! 종착역이 바로 여기 목포가 되겠습니다. 이제 목포가 노래에 나올 만큼 정말 그 교통의 요충지인데요. 이 목포에서 시작되는 정말 유명한 도로들이 있어요. 어딜까요? 경전선 지나가죠. 맞습니다. 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하죠. 그런데 목포에서 시작하는 도로도 있어요. 도로가요. 도로니까 혹시 뭐 국도? 국도 몇 번? 5, 또? 10, 20?
아이 그러다가 99호까지 다 부르겠습니다. 목포에서 시작되는 이제 국도는 국토를 종횡으로 나누는 국도 1번, 2번 상징적이죠. 1번, 2번이 다 여기 목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포가 정말 중요한 교통의 유통지였네요. 교통이 좋지만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교통이 좋다는 건 산업 인프라가 많이 발전했다는 거거든요.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산업화에 들어오면서 목포항과 연결된 해양산업, 그리고 수산업, 수산물 가공업, 그리고 조선업까지 엄청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이제 만들기 위한 기초가 건설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건설업도 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활기차니까 다양한 물자도 오고 사람도 오고 하다 보니까 목포에 진미가 몰려들고 네. 그리고 음식 문화도 더 발달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목포에는 무려 구미라고 알려진 지역 음식들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또 음식 문화가 발달했겠어요. 그중에는 아무래도 목포항이 중심이었겠죠? 맞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나름 전국 노래자랑 출신. 수상하셨어요? 부산 수영구 예선 탈락이요. 목포는 항구다. 예선 탈락! 이 사람들이 진짜. 근데 목포에 왔으니까 네. 노래도 들어봤고 또 목포항을 안 가볼 수 없잖아요. 목포항으로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고고! 렛츠고! 바람도 적당히 불고 공기도 좋고.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네. 우와! 여기 목포항이 그대로 보이는데요? 이야. 그러니까 원목포항이 그대로 보이네요, 진짜. 여기 어디죠? 여기가 목포진 역사공원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목포 항도 아니고 네. 목포 진이네요? 그러니까 진? 이 뜻이 뭐예요? 청바지란 뜻은 아니죠. 그 두 분 기억하시겠지만 세종대왕의 업적 가운데서 사군 육진 개척 기억나시죠? 여기서 군과 진이 붙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군사 요새 기지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이 붙으면 간단하게 군사 기지. 여기는 특히 해상 군사 기지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여기가 일단은 그 영산강과 바다가 만나는 또 전략적 요충지죠. 네. 게다가 조은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곡식을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이제 저기 한강을 거쳐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가는 배들이 있었거든요. 정말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거든요. 네네. 그것을 지켰던 군사기지가 목포진이었는데 네. 이것이 목포항으로 개편되기 전까지 존재했다 이 말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조선 초기 때부터 있었다고 하면 현재 이 목포항의 추석이 된 셈이잖아요. 맞습니다. 제 바로 뒤로 보이는 저곳이 바로 목포항이 맞죠? 빙고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목포항이 1897년에 개항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말 역사의 한복판에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목포항 옆에는 또 작은 항구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 항구들은 어떤 곳이죠? 목포에는 작고 큰 항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치시죠. 먼저 일단. 칠까요? 뭐지? 와. 목포에 이제 현재 어업이 활발한 삽진항이라는 곳이 있어요. 삽진항. 여기가 2024년도 국가어항 예비항으로 선정됐답니다. 오, 이게 또 네. 박수 칠 일인 거예요. 그럼요. 엄청난. 어항이 뭔데요? 어항이라는 게 네. 이제 말씀드리면 어선이 안전하게 이제 출입 정박을 하고 이제 어획문의 양육 네. 그리고 선수품의 공급 기상 악화 시에는 어선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박수 칠만 하네요. 네, 박수 쳐야 됩니다. 인정입니다. 근데 이제 삽진항에 대해서 이 국가 어항이라고 지정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 국가 어항은 전국 단위의 어항이에요. 이제 해양수산부가 직접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정 요건도 있어요. 네네. 지정 요건이 이제 연간 어선 빈도가 5천 회 이상이어야 돼요. 우와. 그리고 또 어항 방문객이 연간 30만 명 이상이어야지 국가 어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예. 이 국가 어항은 2023년도 기준으로 115개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이번 국가 어항 이제 대상항은 전국에서 10개 그리고 전남에서 3개 이렇게 선정됐거든요. 그중 1위가 삽진항입니다. 이야, 또 1위라고 하니까. 네, 맞아요. 네, 정말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하고 또 관리하는 곳이면
선정되는 기준도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사실 삽신항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국가어항 예비항으로 선정은 됐었어요. 근데 2020년 최종 국가어항에 지정이 되지 못한 바가 있는데 그 10년 만에 재도전이죠. 그래가지고 재도전인 만큼 수산업 기능, 관광, 낚시, 해양 레저, 항구 기능 확대해가지고 성공적인 국가어항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멋집니다. 네. 멋져요, 멋져요. 이 목포항 같은 경우에는 1940년대에는 이 인천항과 또 부산항과 함께 3대 항구에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이 목포항은 어떤 상황인가요? 3대 항구라는 이제 명성에 예, 예. 좀 그런 입지에서는 조금 예. 아쉬워졌어요. 그래서 지금의 목포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미래를 보고 있다. 최근에는 네. 크루즈부도 같은 이제 관광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 아시죠? 거기 중에 알죠. 해상풍력 건설 네. 여기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상풍력이면 바람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맞아요. 이 풍력 발전인데 풍력 발전의 가장 아쉬운 점이 네. 바람이 안 불면 이거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되게 바람 많이 불잖아요. 네. 이것을 해상에다 세우면 이 달라져요. 바람이 해상에는 강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파도의 원리가 이제 바람도 있고 지진도 있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바람 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해상 풍력은 내륙하고 달라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계속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해상 풍력 전용 항만으로 이제 좀 관련 학회에서 발표가 났거든요. 요건이 맞는 항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예, 예. 세 가지가 있는데 군산항, 울산항, 그리고 여기 목포항입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의미의 3대 항구가 많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면 해상풍력 전용 항만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요? 일단 바다 위에서 에너지를 생산을 해야 되니까 장비가 네. 굉장히 무겁겠죠. 그렇죠. 일단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려면 일단 무겁고 부품들도 무겁고 이걸 또 운반할 수 있는 거대한 장비도 필요해요. 네. 또 야외에서 이걸 또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이 충분한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공간도 필요하고. 목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방미터당 32톤까지 버틸 수 있는 엄청난 튼튼한 항구라고 합니다. 하부 구조물이 굉장히 튼튼하다고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터빈 같은 거를 이제 운반할 수 있는 철제 부두까지 있어가지고 네. 목포가 정말 딱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딱인데 네. 이 부지가 있다고 또 건설을 그냥 뚝딱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건설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바다 한가운데 해상풍력 기지를 만들 수 있는 건설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네. 한강 편에서도 어벤져스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하셨죠? 이번에는 네. 단독입니다. 아이언맨이 나타났어요. 네. 여기 이제 우리나라 건설사들 아시잖아요. 네. 벌써 이제 해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하나가 이제 해상 풍력 전용 선박인데 와. 현대건설에서 이제 개발을 했어요. 국내 건설사 최초로 해상 풍력 전용 선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와. 이름도 멋있습니다. 네, 뭐예요? 현대 프론티어호. 프론티어 프론티어에 앞서가고 선구자.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첨단 시스템을 다 갖춘 이제 해상 풍력 전용 선박인데 길이가 85m. 그리고 폭은 41m, 높이는 6.5m, 14,000톤급이에요. 그래서 바다 위에서 해상 풍력 터빈 인양을 하고 운반 설치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선박 일체형 크레인을 탑재해서 네. 고성능 터빈을 배 위에서 설치하도록 하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건설 전용 선박까지 만들었다고 하니까 진짜 이 건설업계는 늘 앞서 있다. 맞습니다. 네, 네. 프론티어다. 맞습니다.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제가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요. 저 뒤에 보이는 저 웅장한 다리. 네. 저 다리는 무슨 다리인가요? 목포대교입니다. 목포대교였군요. 네, 목포대교를 편안하게 감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네. 대교가 멀리서 봐도 이 웅장하고 또 그럼요. 위험이 느껴집니다. 목포의 랜드마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목포대교는 2012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과 고화도를 잇는 4.1km 이제 왕복 4차선 해상 교량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두 분이 케이블카 탔던 곳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 맞습니다. 맞죠? 네. 거기서 또 웅장한 다리를 볼 수가 맞아요. 있었겠네요. 주탑의 모양은 또 엄청 웅장해요. 뭔가 새가 날개를 쫙 펴고 있는. 예. 저기 보시면은 네. 주탑 케이블이 목포 시조예요. 학 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 두 마리가 날아오는 모습을 이제 형상화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최초로 이제 여기 건설 기술 공법이 여기에 도입됩니다. 3웨이 케이블 공법이라는 것이 이제 고난이도 공법이거든요.
국내에서 최초 그리고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선보이는 이제 목포대교에서 선보였어요. 예. 이 3웨이 케이블 공법이라는 게 네. 케이블이 양다리 측뿐만 아니라 이제 중앙선으로 연결되는 이제 세 방향 케이블 연결 공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방향으로 케이블이 연결돼 있으면 그만큼 더 튼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그런데 이 목포가 우리나라에서 바람의 세기가 아주 강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설물 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았을 것 같거든요. 목포는 이제 제주도랑 울릉도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바람이 센 지역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거센 바람과 파도에 맞서서 1mm 오차 범위의 정밀한 시공을 요구했던 공사거든요. 디테일하네. 네, 주탑은 초속 74.9m/s를 버티는 강풍에 버티는 설계를 네. 했고 상판은 유선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시켰다고 해요. 네. 그리고 특히 설계에서 시공까지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역시 공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역시 국내 기술력으로 완성됐다는 데 더 의미가 또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여러분 목포로 떠난 건설 여행 어떠셨나요? 저는 이 수많은 시설물을 보는 것도 참 좋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역사를 직접 보고 느끼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목포는 정말 우리의 아픈 역사와 희망의 역사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 도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박사님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네, 미래는 없다. 맞습니다. 네. 요거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 건설다방 목포점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저희의 미래도 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또 다음에도 재미있는 건설 이야기 한가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가시죠. 와, 일몰 자. 맛집. 아저씨 박수인데 이렇게 치면 안 되는데. 갈매기야. 와, 갈매기 진짜. 건설! 목포! 여행! 마차를 준비했지 마차 타고 꿈나라도 떠나볼까